문제 쭉 풀고 니네가 문제 풀고 다 풀면 집에 가는 거야. 빨리 해볼게요. 명제가 뭐야? 뭘 할 수 있어야 돼?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이거 구별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른다. 수학에서 참이라는 건 뭔 말이죠? 그냥 다 맞아야 참이야. 하나도 아니면 뭐야? 거짓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하면 거짓이야. 예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는지야. 그냥 맞는 말이네. 혹은 이거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틀린 말이니까. 그렇지? 그게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식 같은 경우에는 저게 되는 게 뭐야? 항등식. 뭐 x 플러스 2가 2배 x 플러스 2랑 같다. 아니지. 2배 만약에 뭐랄까 그냥 뭐 x 플러스 2랑 같다. 그래. 이렇게 하면 무슨 식? 항등식. 몰라도 성립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면 이건 참인 명제야. 명제야. 이건 뭐야? 맞아서 틀렸어. 틀렸잖아. 1과 2가 같을 수가 없잖아. 거짓 명제지. 그치? 이런 게 된다고요. 항등식? 이거 누가 봐도 아닌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게 아닌 게 뭐 있죠? 방정식. 이건 뭐야? x 플러스 2가 5랑 같대. 그럼 이건 뭐야? x에 뭘 넣으면 참? x에 3을 넣으면 참. 그럼 3이 아닌 다른 수를 넣으면 뭐? 거짓. 이런 거 뭐야? 이런 경우는 참이고 이런 경우는 거짓이니까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떨 땐 이거고 어떨 땐 이거잖아. 이걸 뭐라 불러? 두 글자로? 그래서 구별이 되잖아. 위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명제. 밑에 있는 얘를 뭐라 불러요? 조건.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걸 뭐라 불러? 조건이라고 부르지.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고. 어떤 x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참 아니면 거짓. 이 참인 애들을 이렇게 집합기호를 열고 3이라는 문제를 탁 집어넣어서 쓴 이 집합을 뭐라 불러? 네 글자로? 진리집합. 그렇지? 진리집합.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방정식이 해를 모아하는 집합이지? 해집합. 부등식이 해를 모아하는 집합, 해집합.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걸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명제라고 부른다. 명제를 참되게 만들어준 애들 다 뭐하는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야. 거기 1번 볼래? 다음 보기 명제 중 명제인 걸 골라라. 기억은 명제인가요? 아니죠. 기억은 방정식이니까 명제가 아니고. 니은은 명제니? 걔가 7보다 작다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명제겠지. 디귿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맞네. 리을은 부등식이죠. 이걸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 그런 거 엄청 쉽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옆에 있는 3번 봐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래요. 두 개 있답니다. 답이. 1번은 명제인가요? 아니죠. 부등식이니까 아니고. 2번. 제주도는 큰 섬이다. 명제인가요? 왜 아니죠? 얘는? 왜 아니야? 크다에 구별이 없잖아. 그렇지? 뭔가 얼마만 큰 건데? 왜 얘기할 수 없어. 3번은 정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이 명제인가요? 여기 봐봐.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이다. 명제야? 그럼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이건 아니잖아. 어떤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인데요. 어떤 삼각형은 아닌 것도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참인 명제야. 명제입니다. 이거 왜 참이죠? 우리가 명제면 참과 거짓을 보일 수 있단 말이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명제가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거를 뭐라 불러? 가정. 뒤에 있는 걸 뭐라 불러? 결론. 그래서 모든 명제는 이런 구조를 쓸 수 있지? 가정, 화살표, 결론. 그래서 그걸 줄여서 그냥 뭐 이렇게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긴 하잖아요. 그렇죠? P이면 Q이다. 이면 앞에 있는 부분을 가정, 이면 뒤에 있는 부분은 결론. 야,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야? 뭐죠?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아.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아.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사이에 뭐가 성립하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에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야? 거짓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명제 파트에서 참과 거짓을 보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사람은 죽는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 없잖아. 아니,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치? 안 되잖아. 안 죽는 사람이 있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빼면 나머지는 다 뭘로 보여야 되냐면 이 집합을 포함 관계로 보이는 거야. 고등학교 이 1학년 내용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야, 그 만약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림이잖아. 여기가 뭐야?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여기가 뭐가 사는 동네야? 네, 발레들이 사는 동네죠. 성립하지 않은 얘가 사는 동네. 여기가 뭐야? 이게 명제가 참되는 애들,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여기 참이죠. 가정도 만족하면서 결론도 만족하는 애들이니까 여기가 이제 참된 애들이고 여기가 뭐야? 발레지. 성립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는다면 뭘 찾을 수 있어? 여기서 발레를 찾을 수 있겠죠.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명제 대부분은 다 이거 풉니다. 포함관계. 포함관계만 보이면 답 나와요. 야, 그러니까 3번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정삼각형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정삼각형이라는 집합 안은 어디 안에 들어가? 예각 삼각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은 명제지. 참인 명제고. 4번은 뭐야? x는 2의 배수이다. 이건 뭐야? 조건이죠.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고. 5번은 명제니? x가 0이면 xy가 0이다. 명제지. x가 0이면 xy는 0이다. 누가 봐도 참이죠? 이것도 굳이 이런 포함관계로 얘기를 하려면 가정을 만족하는 집합 안에는 x가 0, 예를 들어서 y가 0이 아닌 애들이나 x가 0, y가 0인 애들, 요런 애들이 들어있는 게 가정을 만족하는 집합이고, 결론을 만족하는 집합 안에는 x가 0, y가 0이 아닌 것도 있고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인 것도 있고, x가 0이고 y가 0인 것도 들어있으니까 집합 구조상 얘가 더 큰 거지.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한다고. 맞아요? 그럼 거꾸로 내가 뒤집어 볼게. 만약에 xy가 0이면
x가 0이다라는 명제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거짓 명제입니다. 그럼 발레가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이 집합 안에는 있으나 이 집합 안에는 없는 걸 찾으면 되지, 그치? 그것도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거꾸로 포함하면 이렇게 될걸요? 가정을 만족하는 애가 이만큼, 결론을 만족하는 애가 이만큼. 그럼 여기 사는 애가 발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돼. 거짓이 이건 참이고. 됐지? 다시 얘기할게. 명제의 참거짓 보이는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거야. 어렵습니다, 참고로. 진짜로. 이거 어렵게 내면 말도 안 되게 어려워. 왜냐? 그런 문제 있잖아. 다음 중 참 맞는 걸 골라라.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미칩니다. 비읍, 시읍, 미음, 시읍, 티읕, 키읔, 티읕. 내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면 한 바닥에 이걸 낼 거야. 기역부터 희응까지 다. 그리고 개수를 고르세요. 다음. 한 문제만 낼 겁니다. 신선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야. 근데 다음 중 옳은 거의 개수냐? 기억에다 한 문제 주는 거지. 띠리리리리 다음 중 맞는 것. 1번, 2번, 3번, 4번. 괜찮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아니,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나오잖아? 되게 애매해. 맞는 말 같거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 100% 내가 딱 풀었을 때 맞는 말이야.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거 아니면 내가 처음 생각한 건 틀린 거다. 농담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부정입니다.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하는 게 나와. 요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복습만 해볼게. 우리 부정. 뭐뭐이다 라는 조건이나 명제가 있다고 치면 이거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뭐가 아니다라고 쓰면 돼.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쓰지? 어떤 조건이나 명제를 P라고 하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니까 뭐라고 해요? not P라고 하죠. not P. not P. 아이씨. 이거 한글 수식으로 치면 SIM. 한글 안 쳐봤지? 선생님 한글 엄청 잘 치거든요. 수식. 이거 다, 학교, 니네 시험 보고 나면 다 쳐. 이건 친 거 아니고. 학교 시험 보고 나면 학교 기출문제 다 치거든. 어쨌든. P의 부정, not P. 부정이면 이거 따라가는 게 있거든? 뭐지? 그리고의 부정이 뭐야? 또는의 부정은 뭐예요? 그리고죠. 그리고 모든의 부정은 뭐야?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돼? 모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뀌지.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니에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0이야. 0이 아니야. 이거 뭐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가 0이 아니다. 그럼 뭐지? A가 B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B랑 C랑 같으면 안 되지. C랑 A도 같으면 안 되지. 맞아?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게? 이거의 부정은 여기에 다 뭐가 붙어있지 원래? 이거? 그리고가 붙어있지. 그리고 또는 아니야? 이거 0, 이거 같으면 안 돼. 고, 이것도 같으면 안 돼. 고, 얘도 같으면 안 돼. 이걸 부정하려면 얘를 부정해줘야 되니까 뭐야?
A랑 B랑 같다. 그리고를 부정한 뭐니? 또는 B랑 C랑 뭐하다? 같다. 그리고를 부정한 뭐? 또는 C랑 A랑 같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기억해놔. 이게 지금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가 있는 거야. 이게 쓸 때 이렇게 된다. 이거고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가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 그걸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그리고는 바꾸면 또는이야. 또는은 바꾸면 그리고. 모든은 바꾸면 어떤은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그래서 보통 부정하면 무슨 집합이지? 집합으로 따지면? 저게 아니다니까. 얘 진리집합을 질려버려 그냥.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나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쓸 거예요? P의 무슨 집합? 여집합이지. 그래서 부정은 여집합 처리하면 돼.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가 집합 기호로 따지면 무슨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영어로 뭐야? and 아니에요? and가 무슨 집합이죠? 교집합입니다. 또는은 무슨 집합이에요?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이야? 또는은 합집합. 맞지?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있잖아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걸 읽어봐봐. A 또는 B가 아니다예요. 다시 A 또는 B가 아니다. 부정하라는 얘기입니까? 부정해봐요. A가 아니다. 또는은 뭘로 바뀌어? 그리고. B가 아니다. 뭐야 이거? A가 아니다? A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가 아니라 B의 여집합.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 명제 파트가 뭐랑 똑같냐면 집합이랑 그냥 똑같아. 집합 같아 바꾼 거야 그냥. 이 표현들이 다 집합이랑 연결돼 있어.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집합이랑 명제는 같이 내야 정상인데 따로 냈어. 그럼 집합, 이게 명제 문제 풀다 보면 뭐가 나와 무조건? 집합 문제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또 나와. 명제 문제 풀다 보면 부등식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맞지? 뒤에 기말고사 내가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간고사도 도형의 이동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울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니었어. 기말고사는, 이렇게 내면 어렵잖아. 이거 명제 풀 때 다 나온다니까, 막. 그럼 또 어려울 텐데. 안 그렇게 내겠다는 얘기겠죠? 함수도 작살 날 텐데. 됐지? 이거 기억해놔. 부정이니까. 야, 그래서 거기 5번을 보면, 이건 뭐 너무 쉽네. x가 a의 원소 2고, 2고는 그리고예요. x가 b가 아니다의 부정은 A이고 B가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뭐야? X가 A가 아니고 또는 X는 B다 이거죠. 야, 이거 봐, 이거 다. 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봐.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는 아니다. 뭐예요? 차집합입니다. 이건 뭐죠? A가 아니고 이거죠. 이거에 부정을 하면 그게 이거지. 그 집합에 나오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얘랑 똑같죠. 맞지? 여기 또 나와 그러면 이거 기억해놔.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명제 파트의 내용으로 바꾸면 그냥 이거야. 똑같아. 똑같지? 그냥 똑같은 거잖아. 아이언맨이 이 슈트 입은 거랑 저 슈트 입은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로요.
그렇다. 그 다음, 거기 7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 부정은 뭐예요, 그러면?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다. 부정이니까 여집합. 또는은 뭘로 바꿔? 그리고로 바꿔야 돼. 3 이상이니까 3 미만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그래서 또 나와. 하얀색 이 집합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 수직선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거의 여집합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답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다 보면 저거 그대로 다 나옵니다. 부등식 다 나와요. 어떻게? 부등식 어려웠는데 그대로 다 나오는데 미쳐버리겠지. 여기 어렵게 내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진짜 토하게 낼 수 있습니다. 다 오답의 길로 하게. 오, 이거 매력적인 디귿이, 이거 답인데, 틀리고. 알지?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그거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는 뭐를 구하시오, 뭐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등등등. 알아두시면 되고. 넘겨서,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 전체 집합의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가 있다고 했고요. 와, P라는 조건은 2차 방정식이야.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래요. 뭐야, 이건 너무 쉽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P 집합을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 다 알겠고. Q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네.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아, 3차 방정식 그럼 또 풀어야 되는구나. 2학기 중간고사를 하는 동안 3차 방정식 푼 적이 없잖아요. 이제 나옵니다. 아, 푸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풀어야지. 뭐 어떻게?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올걸? 그럼 뭐야?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겠지?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게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그래서 말하는 게 뭐니? not P 그리고 Q. 뭐야? not P 그리고 Q니까 P의 여집합 그리고 뭐? Q. 그렇지. 이 표현을 집합으로 자꾸 바꿔서 봐도 돼. 이걸로 봐도 되고 이걸로 보이면. 아니면 집합으로 바꿔서 보던가. 그럼 Q차 집합 P를 구하는 거니까 뭐 구할 수 있죠. 됐지? 뭐야? Q에서 P를 빼면 뺄 게 없네? 서로 손대? 이게 다 답이죠. 그렇겠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봐봐. 거기 이제 13번, 14번, 15번이 다음 명제 중 참인 명제를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14번 한번 해볼게. 14번 봐봐. 아까 얘기했어. 참인 명제를 고르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답인 걸 딱 찍어도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가는 거야. 14번, 1번은 참이니? 거기 참고로 X는 다 실수입니다. X 실수예요, 실수. 이거 뭐야? 이 집합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 이 집합의 진리집합은 1밖에 없죠. 실수가 1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허근이니까. 그치? 포함관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거짓.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이니? 이거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맞아? 이거 뭐지? 이거 루트 얼마야?
9. 루트 9니까 얼마야? 3. 틀렸어. 또 랭크 마이너스 3 맞았다고 하면 뒤지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안 돼요. 기저귀 갖고 가야 돼. 지려버리는 그냥.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냐. 이거 맞니? 틀렸죠? 그럼 이런 건 상식적으로 보이잖아, 그치? x가 얼마면? 마이너스 2면 안 된다는 게 보이잖아. 이게 무슨 래? 발레가 되겠지. 어쨌든 안 된다는 거고. 발레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사실 땡큐야. 땡큐. 근데 발레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살나는 거죠. 절대값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빼기 y랑 똑같대. 이러면 x랑 y랑 같으냐는 거야. 0이야.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찾으래.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라는 거야. 보여? 혹시? 이거면 이거이다가 참이야 거짓이냐? 만약에 맞는 말이면 그냥 맞는 말일 텐데 아니면 발레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혹시 발레가 있나요? 이건 같은데 이거 만족하지 않는 애가 있나요? 모르겠지? 빨리 대답해. 모르겠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양변 제곱. 사실은 양변 제곱 안 하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뭐지 그건? 어차피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둘이 그냥 같은 경우거나 마이너스 붙여서 같은 경우잖아. 그걸 써도 돼. 그래서 x 플러스 y랑 x 빼기 y랑 같은 경우 또는 x 플러스 y랑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x 지워지고 y가 0이라는 얘기죠. 이 경우는 y가 지워지고 x가 0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 x나 y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뜻이야. 얘가. 그럼 이게 이렇게 찾아야 돼. 아, 저건 x나 y가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어야한다는 얘기구나.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다른 말로 할까? x가 0 또는 y가 0. 그럼 이건 뭐야? 똑같은 말이죠? 맞아? 이건 맞는 말이죠. 참이죠.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 5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안 배우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텐데 사각형의 성질 배울 때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영어는 네 글자인데 정리라고 해요. 정리. 정리. 왜 그럼 엄청 배우잖아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어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만 있는 건 아니지. 맞아? 뭐도 있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잠깐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에 누구도 있어? 정사각형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잖아. 맞잖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다 직사각형입니까? 그건 아니죠. 틀렸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뭐죠? 잠깐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이러면 합동이잖아.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아.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아.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아.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죠. 합동이니까. 반드시 직사각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러면 직사각형이 되지? 어떠면 직사각형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잖아요. 평행사변형 성질, 이 대각선 길이가 같아, 틀려. 평행사변형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둘의 길이가 같아지면, 그러면 직사각형이 될 수는 있어.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평행사변형 중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어, 5번은. 그치?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잘 풀어야 돼. 집합의 포함 관계로 푸시는 거고, 요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알아둬야지. 이거 나중에 나와. 또 나오니까. 절대값 나오면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처리하면 돼. 루트 나와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된다. 거기 18번 해볼까? 18번.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있고, P집합이 요렇게 있고, R집합이 요렇게 있고, Q집합이 요렇게 있어. 주어진 명제가 참이려면 뭐가 참여해야 돼?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거 같이 꼭 기억해야 돼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에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참이야. 자, 그럼 거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이 포함관계 성립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P집합과 Q의 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성립하니 P집합과 Q의 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거만 봐봐. 그림 보지 말고. 이거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뭐 있지? Q의 여집합이 P의 포함,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돼. 딱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 혹시? 딱 보면 탁.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게 서로소죠. 요게 빨리 보이면 역시 여기도 편해. 이게 그러니까 집합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명제 파트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성립해야 돼? 물론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그림에서 P, Q 이게 해야 되고 바로 서로소 맞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바로 보이면 조금 유리하겠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포함관계 보이는 걸로 찾아도 되고. 2번 P이면 나날이야. 이건 뭐야?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P하고 R이 서로소니 이거라고. P하고 R은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3번은 뭐예요? Q이면 not P. Q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이건 서로소란 얘기지. 똑같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쵸? 4번은 R이 당연히 P에 포함되니까 맞는 말이고, 다시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포함관계가 성립함을 보이면 돼.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까? R이면 P다가 있다고 쳐봐. R이면 P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얘들아, 이 명제의 영명제가 뭐지? 기억나? 둘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야. 이 하얀색 명제의 영명제입니다. 얘 참과 거짓 보여야 돼요. 참과 거짓을 보여야 함.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말고 무슨 명제가 있죠? 대우명제 있지, 대우명제. 대우명제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부정하면서 뒤집는 거지, 그치? 이게 대우명제지. 근데 대우명제는 또 참과 거짓을 보여야 돼? 아니야. 얘는 주어진 명제와 참과 거짓이 일치하지. 이게 그래서 중요하죠? 참, 거짓, 일치. 대우명제는 주어진 명제와 참과 거짓이 똑같아. 그러니까 보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지. 하지만 영명제는 보여야 돼.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일 수도 있고 얘가 참일 때 얘가 거짓일 수도 있고 달라. 참고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고 이것도 참. 거꾸로 가는 얘도 참. 영명제도 참. 이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엄청 중요하죠. 이것도 참, 저것도 참. 이게 수학적으로 중요하지. 이게 그 동치라고 부르는 건데 나중에 다시 배우면 이거 이게 참이면 이거 참이면 엄청 중요하다. 이게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등호 성립하는 거야. 등호 성립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걸 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우명제는 중요합니다. 영명제는 주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로 보여야 되니까 확인해 두시고 대우명제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누가 참이야? 이게 참인 거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4번이 참이니까 5번이 참인 거 아니겠어요? 대우명제니까. 언더스탠드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넘겨봐요. 넘겨서 21번 한번 해볼게요. 21번. 모든이랑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 한번 해볼게요. 21번. 기억에 모든 x에 대하여 슈슈슈슈 마이너스 x의 제곱 봐봐. 이거 또 나온다. 이거 나온다. 0이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보이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네가 0보다 작니? 이런 문제를 보면 난 이렇게 보이거든. 봐봐. 너네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네. 진짜 부탁인데. 진짜로 함수 문제 풀려면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어. 이걸 보자마자 뭐로 보여? 그래프. 제발 이렇게 봐줘, 제발. 그래야 2학년 때 유리해. 물론 기말고사도 유리하고. 이거 뭘로 보인다고? 그래프. 자연스럽게 그려줘야죠. 자연스럽게. 대칭축은 x는 1. 그럼 함수값이 최대값이 마이너스 2야. 그렇다는 얘기는 0은 얘보다 위에 있잖아요. 0. 맞는 말이네. 모든 x에 대해서 다 0보다 작네. 물론 이걸 보이는 방법이 뭐도 있지? 판별식도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이걸 풀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왜 안 만나잖아.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건 둘이 안 만난다는 얘기죠. 실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게 이렇게 되면 좋다는 거죠. 너랑 안 만난다. 실근이 없다. 그 광남고 기출문제 이번에 시험 본 것 중에 맨 마지막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있거든. 이런 원을 그려. 중심이 루트 2,b야.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린 다음에 0,4를 지나는 수직인 두 개의 직선과 그러니까 똑같은 점 세 점에서 만나고 한 점은 다른 점에서 만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그 언제야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풀었거든. 아, 중심 여기 B가 있고 원이 한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90도면 이러면 답인 거야. 이 상황을 찾아야 되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랬더니 식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이 식과 또 있어 쭉 나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B 값의 곱을 구하는 거야. 아무리 풀어도 이거랑 이걸 연립할 수가 없는 거지. 미지수는 분명 두 개입니다. A하고 B. 식도 두 개야. 하루 종일 이거 풀었어. 하루 종일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립이 안 돼. 와. 내가 인터넷으로 방정식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이걸 돌렸거든요. 내가 빙글빙글 돌아.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 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를 냈나? 미친놈들 이거 돌았나? 막 이 생각하면서 막 했거든요. 답지의 답을 봤는데 답지의 답이 이런 거야. 접선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세 줄 만에 푼 거야. 답지의 답은. 나는 왜 이건 안 되지?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 근데 이 x좌표가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건 안 되지? 나는 이제 의문점이 생겼지. 그래서 이걸 하루 종일 풀었거든. 하루 종일이 뭐야? 하루 넘어가서 또 풀고 계속 풀어. 지우개로 지웠다 지우고 지우개 겁나 풀었어. 안 나와. 막 미쳐버려서 막. 오늘 내가 물어봤거든요. 딴 선생님들은 막 물어봤는데 깨달음을 얻었잖아. 와, 사람이 이렇게 반지름이 2였어. 그러니까 이게 루트이니까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이런 원은 안 그려지는 거였어. 미친놈. 애초에 원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도 않는데 혼자 이걸 그려놓고 계산이 안 된다고 그거를 하루 종일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계속 앉아가지고 몇 번을 푸는 거야. 몇 번 지우고 다시 풀고. 아무리 생각해도 식이 이게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하지? 연립했는데 B를 없애려고 봤더니 없어지지도 않는데 뭐 4차 방정식, 6차 방정식, 8차 방정식이 나오고 막 설마 이걸 내라고 낸 건가? 미친놈 아닌가? 막 이 생각하면서 막 알고 봤더니 와. 그러니까 더 깨달음을 얻었죠. 뭐냐? 아, 주어진 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구나.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갯벌짓 했다고요. 갯벌 가서 갯벌짓. 이거 보면 이렇게 보이면 돼. 판매 수도 상관없고.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얘들아, 그냥 심심해서 이거 부정해버릴래, 한번? 이거 부정해봐. 이거 부정하면 뭐라고 해야 돼? 모든이 뭘로 바뀌어? 어떤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너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부정이지. 이것도 하나 알아도 뭐냐면, 얘들 봐봐. 이거 봐. 만약에 얘가 참이면 부정은 뭐일 것 같아? 당연하잖아. 뭐야? 거짓이지. 부정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부정은 뭐예요? 참이죠. 거꾸로 부정이 거짓이면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게 힘들어. 그럼 바꿔. 그래서 얘를 해. 얘가 더 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간혹가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도. 주어진 명제로 참거짓을 보이는 게 좀 빡세. 그럼 부정을 해. 그걸로 참거짓을 보여. 그게 더 편한 것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알았지? 항상 그 생각을 좀 이거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너가 0 이상이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얘는 항상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 0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위쪽에 되니? 맞잖아. 야, 이게 참이려면 적어도 뭐 해야 돼?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야 되지.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야 돼. 그래야 참이 되죠?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야 돼. 그치? 우리 정승지 아저씨는 이렇게 쓸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지영 선생님은 왼손으로 쓸걸? 왼손으로도 겁나 잘 쓰잖아. 어떻게 왼손으로 쓰지? 됐죠? 알아도. 니은 어떤 x에 대해서 넌 맞는 말이냐? 어떤 x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1,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니, 아무거나 하나만 집어넣어도 성립하면 참인데 어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야? 그냥 맞는 말이지? 애초에. 그냥 x제곱 더하기 0보다 커, 그냥. 그냥 맞는 말이죠. 디귿. 어떤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니냐. 그런 게 있냐? 있죠.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지. 뭐, x에 0 갖고 오고 y에 1 같은 거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이 들어간 거는 참거짓을 보이는 게 수월하지. 맞아? 어떤이 들어간 거는 되는 거 하나만 갖고 와도 돼. 근데 모드는 어려운 거야. 왜? 모드는 다 맞아야 되니까. 모드는 다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돼. 이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24번에 뭐야? 주어진 명제가 대우, 대우. 대우가 참이면 대우가 참. 이걸 찾으래. 대우가 참. 방법이 두 개 있어, 얘들아. 대우가 참이면 첫 번째, 주어진 명제가 참이죠. 대우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 자체가 그냥 참입니다. 그치? 두 번째는 당연히 뭐야? 대우를 구해. 그래서 참임을 직접 보여야지.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야. 대우를 직접 구한 다음에 참거짓을 보여도 되고, 어차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거기 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대우를 먼저 구해. 아니야. 주어진 명제를 보고 참거짓을 먼저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리까리 하면 이제 대우를 구해보는 거야. 1번. x가 3의 배수면 x는 9의 배수는 참입니까? 또 이게 봐봐. x가 3의 배수이면 x가 9의 배수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발레가 빨리 보이면 사실 참거짓 구하는 게 개 쉽거든. 3! 발레예요. 3은 3의 배수지만 9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떠오르면 그냥 바로 이걸로 가는 거야. 3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 9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
포항관계 성립해? 아니요. 그러니까 발레가 만약에 빨리 보이면 그렇게 하고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바로 포항관계 가보는 거야. 어쨌든 이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탈락이죠. 2번은 XZ랑 YZ가 같으면 X랑 Y랑 같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XYZ는 실수입니다. 뭐예요? 주어진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Z가 뭐인 경우? Z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주어진 명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구해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치? 3번은 3번. 야, 이거 봐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다 또는 B가 1보다 크다래. 봐봐. 이거 주어진 명제 참이게 거짓이게. 현진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확률은 50%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너 T야 F야? F야? 거짓이야 그럼? 난 T거든요. 이게 T 참입니다. 나 왜? 선생님 T가 T 안 같아? F가 뭐지? F가 감성 라지 T입니다. 저는. 대문자 T. 우리 알파 엄청 싫어하지. 잘 봐. 이게 어려워. 이 상태로 참거짓 보이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대우로 가. 대우 해볼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어때? 그냥 맞는 말이죠. 맞지? 이게 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참.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지. 자, 꿀팁. 외워. 여력이 되면 이걸 외우는 겁니다. 한 번 나오냐? 아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외우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아리까리한 건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이해하는 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야? 모르겠어? 대우를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러라고 대우를 배우는 거니까 답은 3번이죠.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인 걸 보여야 돼? 그럼 먼저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우 명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영명제가 참인 걸 보여야 돼. 영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문제가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진짜 역을 구해서 참거짓을 따져야 되지. 알았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봐요. 넘겨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냥 이거 한 번에 더 설명하고 집에 가자 빨리. 이제 사실은 엄청 쉬운 건데 그냥 쉬워. 그냥 쉬운데 애들은 잘 못하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진짜 쉬운데 애들은 더럽게 못하는. 저는 딱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명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P이면 Q이다가 얘가 참임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몇 개 있어. 다시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표현 방법이 몇 개 있어. 내가 지금부터 쓰는 건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참이면 화살표 2개를 써서 표현해요. 이거 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참이라는 얘기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성립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시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포함관계 성립한다는 얘기야.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참이거든. 알겠지? 그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지. 됐어요? 자, 등장, 두둥. P가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문장은 이 참이라는 얘기야. 그냥 끝. 이 문장은 저게 참이라는 얘기야. 저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야. 네 번째. Q, 가. P, 이기, 위한. 필, 요, 조건. 얘도 제가 참이라는 얘기야. 그냥. 그럼 이걸 보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 P면 Q에다가 참이란 말이구나. 이거야. 끝.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놓고 따지면 별 의미가 없어.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무슨 그냥 참이란 얘기야, 이 명제. 다시 Q가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면 무슨 명제가 참이라고? 이 명제가 참이라고. 충분 조건이면 이 명제가 참인 거야. 다시 참이 아니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란 말은 쓰지도 않아.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니면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아. 이미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을 썼단 말은 이미 뭐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란 얘기인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포함관계가 무조건 성립해. 맞아? 그럼 봐봐.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작은 집합이고 얘가 큰 집합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길 충분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럼 이거는 얘가 더 큰 집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조건을 만족해줘야 그 집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뭐야? 이게 참이란 얘기야. 이게 뭐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말을 표현 방법 바꿔서 주는 거야. 이 네 개가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럼 이거 읽는 동안 얘가 작고 얘가 크구나. 아, 이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아,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집합이구나.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나오면 보통 얘가 큰 집합이죠. 얘가 큰 집합. 충분 조건 나오면 얘가 작은 집합이고. 그리고 얘기했다. 무조건 둘은 뭐가 성립하는 거야?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중이야. 무조건. 알겠지?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건 어떻게 해? 화살표를 주는 것도 참이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것도 참.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주어진 명제가 참, 이렇게 가는 게 역명제가 참이잖아. 역.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성립하는 거여서 얘를 다른 말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두 집합이 서로 똑같다는 뜻이지. 두 집합이 서로 같아야 서로 주고받는 거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 얘들아? P가 Q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Q가 P에 포함되기도 돼. 그게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다시 지금부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누가 더 큰 집합이냐, 누가 더 작은 집합이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 떠올리면 뒤지는 거예요. 물어봐.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인데 선생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없지. 이런 말 붙으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말 쓸 수가 없어. 이미 저 말을 썼다는 얘기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무조건.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끝이야. 그냥 끝났어. 그러면 그냥 술술 풀리는 거야. 보세요. 28번. P가 not Q 이기 위한. 거기 뭐라고 적혀 있니? 요 조건이래. 그럼 누가 큰 집합이란 얘기야? 필요 조건이니까 누가 큰 집합이야? 앞에 게 큰 집합이야. P가 크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중이죠. P가 더 크고 Q의 여집합이 더 작은 이런 포함, 이거 끝. 맞아? 이 상황을 말하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야, 그럼 1번 볼래? 1번은 뭐야? Q는 나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나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니까 앞에 게 무슨 집합? 작은 집합이죠.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말이라고. 맞아? 아니죠? 2번. 참고해야 돼. 여기 봐봐, 나 봐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그릴 거야?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는 거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애들이 잘 못 그려요. 한번 상상해봐. 어떻게 그리지? Q의 여집합에 P가 포함된다. 그럼 보통 애들이 이렇게 그릴걸? 이게 전체 집합이고, 이게 Q인데, 여기가 Q의 여집합이니까 P가 이렇게 있는 건가? 잘 모르겠지, 그치? 봐봐. 되게 단순한데 애들이, 아니, 전체 집합을 그렸잖아요. 전체 집합도 누가 네모로 그리라고 했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인데 혼자 네모로 그린다. 왜? 모든 교과서에 다 네모로 돼 있거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이것도 왜 그런지 알아? Q의 여집합을 그리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Q 여기 있고요. 요 테두리가 Q의 여집합이야. 다 이렇게 해. 그냥 이게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그래? 누가? 그렇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 알았지? 그럼 봐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빗금 치는 부분이 Q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틀렸지. 다시, 그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말하는 거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2번은 뭐야?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가니? P의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갈 리가 없지. 그치? 3번은 나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니 이거지.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란 말을 보면 이런 포함 관계를 보이면 끝난다고. 야, 그럼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네? 그치? 맞는 말이죠. P의 여집합이 이거 바깥, P가 이거니까 이게 P의 여집합일 거 아니야. 들어가잖아. 맞아? 이해돼? 그 얘기만 떠오르면 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그럼 포함 관계야, 그냥. 충분이면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큰 거고요. 필요면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은 집합이란 얘기야, 이미. 그 말이. 알겠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야,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그럼 애들이 또 멘탈이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미칩니다. 보세요. 봐봐.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지만 이런 거 본 적 있을걸?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 이걸 보면 진짜 이렇게 보이면 돼.
P가 Q에 포함은 되는데 같을 수는 없다.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야. 충분 조건은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렇게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같은 집합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너가 너의 포함은 되지만 같아지지 않는다. 이걸 네 글자로 무슨 집합? 이 P를 뭐라고 불러? 추해.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야, 그냥. 진 부분 집합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라고.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충분 조건 나오면, 아, 그냥 포함 관계 이렇게 성립하고 있구나. 알겠죠? 뭘로 보라고? 포함 관계. 현진아, 뭘로 보라고? 무슨 관계? 포함 관계. 그렇지. 나이스. 이제부터 필요 충분 조건 나오면 틀리면 이제 혼나는 겁니다. 틀릴 리가 없어. 틀릴 리가 없어. 서진이는 틀릴 수 있나? 29번 봐봐. 엄청 쉽다니까.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은 거는, 이거는 A랑 B랑 같기 위한,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얘가 큰 집합인지 얘가 큰 집합인지 따지라고. 자, 여기 봐봐. 봐봐. 다시. 얘가 큰 집합인지 얘가 큰 집합인지 따지면 되는데 그 얘기는 이미 무슨 관계는 성립하고 있어? 포함 관계는 성립하고 있어. 다시. 얘네 둘이 포함 관계가 없으면 애초에 이 조건을 잘 붙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포함 관계 성립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 봐봐. A는 1인데 B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건 성립하지? 얘는 성립하지 않지? 얘가 더 크죠. 아, 당연하잖아. 얘가 하나라도 더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합이 더 큰 거지. 이렇게 찾아버리면 끝나, 이거.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는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있는 애가 큰 거 아니야. 얘가 더 크지? 앞에 게 크네? 그럼 무슨 조건? 고민해 또? 앞에 게 크면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 앞에 게 작으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 그거 뭐야?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는 얘가 커, 얘가 커. 3의 배수가 큰 집합이야, 6의 배수가 큰 집합이야? 3의 배수가 훨씬 큰 집합이죠?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거야. (32번) 해볼게. Q는 P이기 위한, 아유, 이제 지겨워졌어. 필요 조건이야. 누가 커? Q가 큰 집합이죠. 그냥 이거 알려주는 거야, 그 문장이. 얼마나 그래? 결국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포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미쳐버립니다. 애들이 이거 읽는 순간, 막 쥐나요. 결국 이건데.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 P가 크구나. 답이죠, 그냥. 다시 얘기할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포함 관계 알려주는 겁니다. 포함 관계로 문제 풀라는 거니까. 그러면 끝이야.
그렇습니다. 넘겨볼게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고, 37번 잠깐 볼까? 아까 얘기했던 건데, 4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거짓 명제죠? 4의 배수가 어떻게 3의 배수가 돼? 물론 4의 배수 중에 3의 배수인 것도 있죠. 근데 아닌 것도 있잖아. 그래서 아닌 거 찾으라는 거잖아, 발레를. 그럼 무슨 집합 안에 있다고 했죠, 아까?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어디? 차집합. 여기 있는 거야, 발레가. 이거 찾으면 되지. 맞아? 다시. 몇의 배수 안에서? 4의 배수 안에서 뭘 빼버리면 돼? 3의 배수인 거 빼면 되지. 그치? 거기 20이니까, 20까지니까 4, 8. 뭐 이거는 20까지니까 그냥 3개. 이렇게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빼라고? 3의 배수인 거 빼면 되죠. 맞지? 발레가 저기 차집합 안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가 발레가 사는 동네라고.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이 41번 한번 해볼게요. 41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제 파트에서 여러 번 해야 하는 건데, 의명제가 있대요. 근데 이거 참이 된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뭐가 성립했다는 얘기야?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작은 집합이고 2a 플러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가 더 큰 집합이 되게 만들어라. 전형적인 부등식에 나오는 그거죠? 너는 너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4보다 뭐 해야 돼? 크다만 만족해야지.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A는 빵꾸 뚫려 있고 얘는 채워져 있으니까 같으면 안 되잖아. 요거 또 나온다고. 요거 또 나와요. 요거 또 나와.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같이 만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지. 맞지? 요런 거 나오고. 그 다음. 42번 같은 거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빼기 2ax 더하기 6a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너가 참이다. 보이죠? 요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고 대칭축이 x는 a야. 그래서 이건 함수값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0이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뭐 해도 되지? 등호가 있으니까. 접해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이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뭘 빨리 풀어도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도 돼. 알겠지? 선택해서 푸는 거고 또 나온다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돼. 아니면 중심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도 되고. 자기 자유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 이하니까 a는 3밖에 안 되죠?
44번 봐. 이것도 잘 나왔는데 뭐 이거 다 쉽게 풀 수 있지? x의 제곱 빼기 2ax 플러스 3이 0이 아니래. 이거이면 x가 3이 아니다. 이명제가 참이래. 근데 배웠지만 이거 그냥 풀 수 있어 없어? 개빡세죠?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3이다가 참되는 거 푸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우를 쓰는 거지. x가 3이면 x의 제곱 빼기 2ax 플러스 3이 0이다가 참이죠. 맞지? 이건 대우를 쓰면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 갖고 있어야 돼. 계속 명제 파트 문제 풀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그냥 풀기 힘드네? 대우. 근데 이게 니네 알겠지만 얘들아 뒤에 함수 문제를 풀던 유리함수 문제를 풀던 뭐 무리함수 문제를 풀던 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그냥 쓰입니다. 막 아이디어가 그냥. 알겠지? 이 나중에 갈 때도 이거 그냥 풀어야 되는 게 있어. 이렇게. 힘들면 대우를 쓰는 거야. 그러면 금방 풀죠. 알겠지? 야, 니네 이러면 x자리에 뭐 집어넣어? 3 집어넣는 거지, 그치? 풀면 돼. 넘겨보시고 48번 한번 해볼까요? 3단 문법 기억나? P이면 not R이 참, Q이면 R이 참.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죠? 대우도 참이니까 이건 뭐 보이면 안 써도 되는데 안 보이면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자동 참이죠. 그 다음에는 연결이 되면 3단 문법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P가 나달이고 나달이 Q니까 P면 not Q도 참이구나. 그러면 너의 대우인 Q이면 not P도 참이겠지. 그치? 맞지? 3단 논법 되면 3단 논법 써서 문제 풀어도 돼요. 그치? 그럼 돼요. 이 안에서 찾는 거지. 대표적인 3단 논법의 오류인 노래가 있잖아요. 알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다는 건 참이잖아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 참이잖아요. 빨간 건 사과. 이게 거짓말이지. 빨간 건 사과. 빨간 게 사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과는 맛있잖아요. 이것도 오류죠. 수학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사과는 맛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가? 맛있나? 그럼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어야 된단 말이야. 원숭이 엉덩이 먹어봤어?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거든. 알아요? 중국에? 중국에 가면 별 희한한 음식 많잖아. 중국 가봤어? 안 가봤어? 중국 가봤어? 안 가봤거든. 중국 가면 원숭이가 이렇게 북을 치고 있대. 그러면 그때 여기 자른대. 이 두개골을. 그래서 이걸 치고 있는 그 살아있는 걔 뇌를 먹는 거야. 원숭이가 북을 멈추면 안 돼. 그럼 죽은 거니까. 살아있는 뇌를 먹어야 되거든. 희한해. 그렇잖아, 그치? 알겠죠? 쉽습니다. 거기 52번도 한번 해볼게. 이것도 잘 나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문장제 문제인데 쉬워요.
다음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참인 거 고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동그라미라고 표현할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을 좋아한다. 이게 참이래요. 그럼 밑에다 쓰는 거지. 과학을 싫어하는 애는 수학도 싫어한다. 오, 왠지 맞는 말 같은데?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애는 수학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정승재 쌤이 생각나네요.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럼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는 애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얘기네요. 맞아? 이렇게 해놓고 그 3단 논법이 되는 거 찾으면 또 연결하면 돼. 이거 되지? 수학을 싫어하는 애는 노래를 잘 부르기는 걸 싫어하는데 걔는 독서를 좋아하네? 이렇게. 맞아? 이런 거. 노래를 잘 부르는 애는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애는 과학을 좋아하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애는 과학을 좋아하겠지. 뭐 이런 거. 그럼 맞는 거 뭐야?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맞니?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수학을 싫어하죠.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맞네요. 아니, 뭐, 독서가 있어.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그거 없네? 그렇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아니잖아.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애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4번이 맞는 말. 이게 찾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다. 알았죠? 오 57번 해볼게. x 빼기 1이 0이 아니다. 이것이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또 나왔어. 쫄지 말고. 필요 조건 무슨 말이야? 얘가 크다고요. 이명제가 참이라고. 이 명제가 참이라고. 그 말을 굳이 너네 입장에서 어렵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 명제가 참이라고요.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명제 참이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푼다고? 대오로 푸는 거 아니야? 맞지? 대오로 푸면 돼. 넘겼어. x 빼기 1이 0이면 너가 0이다. 이게 참이겠지. 답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별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고 2개만 더하면 끝나. 절대부등식이랑 산술기하 평균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 2개만 하면 끝나요. 뭐냐면 증명하는 방법이 있거든. 요거 2개만 잠깐 설명할게. 그리고 어차피 건대국어는 서술형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빈칸 메꾸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나? 그런 거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증명이 뭐 하는 거야?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거를 이제 납득시켜 주는 거죠. 직접 증명 방법이 있고 간접 증명 방법이 있대. 직접 증명은 직접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직접 증명을 못 합니다.
왜냐? 직접 그럼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계속 나눠야 돼. 계속 계산을 해야지. 루트 1.414 얼마 계속 해야 돼. 어떻게 보여? 못 보여. 그래서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간접 증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오 증명. 아까 보였죠?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걸 보일 때 그냥 풀기 귀찮으면 대오를 쓰는 거지. 맞아? 두 번째가 뭐야? 귀류법.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요. 야,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동안 많이 쓰일 거니까 알아둬. 수학하는 동안은 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혹시 대학교 가서라도 만약에 수학을 하게 되면 그때도 쓸 수 있어. 왜냐면 대부분 증명하는 방법이 이걸 쓰거나 아니면 수학적 귀납법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문제들이 많아. 특히 이거 많이 써. 진짜 많이 써. 그냥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면 결론을 부정해버려. 그래서 뭐 하냐면은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거야. 가정이 틀렸네? 이렇게. 왜냐면 대부분 증명하는 문제들이 참인 걸 증명하겠어요? 거짓인 걸 밝히겠어? 거짓인 걸 왜 밝혀? 거짓인 걸 밝히려면 뭐만 찾으면 되니까. 발레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증명은 왜 하는 거야? 거짓인 걸 아니, 발레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찾는단 말이야. 니네도 그런 거 있잖아. 발레가 안 보이는데? 그럼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납득시켜주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니야? 루트 2가 무리수자를 증명, 어떻게 해?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부정해 볼래? 그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리수가 아닐 거야. 그럼 무리수가 아니란 얘기 무슨 수야? 유리수죠. 무리수가 아니란 얘기는 유리수란 얘기잖아.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루트 2가 유리수인 거예요. 유리수가 무슨 수죠? 분수예요. 그래서 루트 2를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 P분의 Q. PQ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서로소인 정수. 서로소. 약분, 그러니까 4분의 2라고 안 쓰잖아, 보통. 2분의 1이라고 쓰잖아, 그렇지? 이렇게 약분을 해서 쓴 정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유리수예요. 자, 이제부터 유리수입니다. 정수,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는 유리수니까. 물론 P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얘로 계산을 하면 이게 된다고. 2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돼요. P를 넘겨서 제곱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이게 있어요. 모르면 못 씁니다. 이걸 모르면 못 써요. 뭐냐면, N이, 그러니까 Q가 2의 배수이면 Q 제곱이 2의 배수이지. 이건 당연하잖아. 근데 거꾸로 Q 제곱이 2의 배수이면 Q가 2의 배수예요. 진짜야, 선생님? 진짜야. 니네 근데 Q 제곱이 2의 배수이면 Q가 2의 배수인 걸 증명해 볼래, 한번? 발레가 없거든요? 발레가 없으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Q 제곱이 2의 배수이면 Q가 2의 배수인 걸 어떻게 증명하지? Q의 제곱이 2의 배수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Q의 제곱을 2K라고 둬. 그럼 Q는 루트 2K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2K인데 얘가 2의 배수가 되려면 루트가 사라져. 이상하죠?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증명할 때는 뭘 쓰냐면 대오 증명을 써요. 바꿔서. Q가 2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면 Q 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닌 걸 보이면 돼. 이게 훨씬 쉽거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Q가 2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Q가 무슨 수인 거야?
홀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됩니다. 홀수 제곱하면 무슨 수니? 홀수 제곱하는데 설마 짝수야? 아니잖아요. 홀수잖아. 그래, 맞는 말이네? 얘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맞는 말이야. 이거 참입니다. 제가 써준 거 지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지. 봐봐. q 제곱이 2 곱하기 뭐시기니까 짝수야. q 제곱이 짝수니까 q가 짝수예요. 그럼 q가 짝수니까 q 제곱도 짝수야. 아니, 미친, 당연한 말이잖아. q를 2k 정도라고 두면 2p의 제곱이 4k 제곱이 돼서 p 제곱이 2k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p의 제곱이 짝수예요. 그럼 p도 짝수야. 무슨 말이냐? q가 짝수인데 p도 짝수가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네. 이게 엄청 많이 써.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증명하는 과정 중에 엄청 많이 써. 그냥 해서 안 돼? 그럼 귀리법 쓰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결론이 아니라고 해놓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건 안 되네? 그럼 애초에 부정한 게 안 되는구나.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서술형 나온 학교 이거 증명하라는 학교도 있어. 근데 안 나오니까 다행인 건데, 알았죠? 빈칸 메꾸기를 낼 수는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증명하는 데 두 개 다 얘기했어. 뭘 쓰던가. 대우 아니면 귀리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60번이나 61번, 62번, 63번 이런 문제들은 대우 증명을 써서 증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64번, 65번, 66번, 67번 이런 거는 66번은 이 귀리법을 써서 증명을 하는 거고. 알겠지? 이런 것들 있으니까 알아두면 된다. 이거 이해되죠? 선생님 어렸을 때 배울 땐 이렇게 배웠어. 실수라는 동네가 있어요. 실수라는 동네에는 유리수라는 집단과 무리수라는 집단으로 갈라져 있어. 마치 남한과 북한 같은. 넘나들 수 없어요. 근데 루트 2가 여기 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무리순의 집에 직접 두드려서 루트 2 살아요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직접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확실해. 둘 중에 한 군데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지. 루트 2 살지? 라고. 그랬더니 미친놈아 안 살아.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 사는구나 이렇게. 이게 간접 증명법, 귀리법. 이해가 쏙쏙 되죠. 별거 아닌데 그렇다고. 직접 물어보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안 사네. 여기 사는구나 이렇게. 알겠다 무슨 말인지? 이거 많이 써 진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냐? 뭐해? 남은 거 문제 풀어야지.